자, 교과서 228쪽을 봅시다. 광복을 위한 노력 여기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229쪽에 나온 지도인데, 자, 당시 전황이나 당시 이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부분만 좀 가지고 왔어요. 일본이 이때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만주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거든. 만주사변이란 건 뭐냐면, 원래 일본이 이렇게 조선까지만 식민지로 침탈하고 있었죠.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일본이 이렇게 조선까지만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욕심이 나는 거야. 더 넓은 땅, 더 넓은 식민지를 갖고 싶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 원래 중국의 땅인데 이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을 일본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허수아비 황제로 삼고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만주국은 뭐 나라긴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이런 괴뢰 국가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국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까지 침략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자, 이곳에 원래 우리 독립군 많았잖아. 우리 앞에서 막 했잖아. 뭐 여기 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있었고 혁신회, 뭐 국민부 있고 했으면서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독립군들이 이 일본애랑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은 일본이랑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저기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라던가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이라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곳의 지형지물이 우리한테 유리했고 우리가 거기 매복할 수 있게 좋고, 또 중국의 영토였으니까 일본군이 함부로 쳐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 독립군이 활동을 하려니까 이거 다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 잘못하다가는 독립군의 존폐 위기에 놓인 거야. 잘못하다가 독립군이 전멸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독립군들은 대부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국 땅으로. 이거를 중국 관내로 이동한다고 해요. 이쪽에 베이징 위쪽에 산해관이라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의 이 아래쪽을 관내라고 하거든. 몇 개 뭐 기준점이 있는데 산해관 요 아래쪽을 보통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군들이.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올 겁니다. 그 관내로 이동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자, 적어 볼게요. 만주사변이 있고 나서 독립운동 단체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당시 독립운동 단체들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단체, 바로 백범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당시 충칭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조금만 길게 합시다. 한국독립당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고, 이 한국독립당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을 1940년에 창설합니다.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은 지청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지청천, 이분, 이 여성분, 지청천 장군의 딸인데 광복군에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독수리 작전이라고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글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실행 직전에 일본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맞고 항복을 해버리죠. 자, 그거 말고도 한국 광복군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 등의 지원을 얻으면서 뭐 이런 그 군사 훈련을 받기도 했고, CIA의 전신인 OSS의 그 군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자, 또 나왔어요. 김원봉. 앞에서 김원봉이 조직했던 의열운동 단체, 의열단이 있었지. 그 의열단이, 김원봉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이 의열단 활동만으로는 독립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만주 쪽으로 갔다가 중국 관내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의열단 세력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을 합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었어요. 1935년입니다. 이거는 뭐 군대는 아니에요. 그냥 당입니다. 당, 정치단체. 민족혁명당에는 김원봉은 좀 사회주의 계열이 강한데, 김원봉 말고도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결집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김원봉의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냥 사회주의 계열만 뭉친 것도 아니고 민족주의 계열들도 함께합니다. 누가 있었느냐? 민족혁명당 멤버로 김원봉, 지청천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청천은 35년엔 민족혁명당에 있다가 나중에 광복군에 합류했다는 거게 되겠죠. 조소왕, 이분은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 임시정부의 그 건국 강령인 삼균주의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나중엔 임시정부로 합류해요. 어쨌든 민족혁명당인데 이 지청천이나 조소왕 같은 사람들은 민족주의 계열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과 힘을 합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체가 발전을 해서 그 통합을 하면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창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규모로 단체가 된 거죠. 1937년입니다. 그 이후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 부대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창설되기도 했어요. 1938년. 조선의용대는 어떤 의의를 갖느냐? 중국 관내에 조직된 최초의 한인 부대입니다. 그동안은 다 만주 쪽에서 활동을 했잖아. 드디어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한인 부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는 결국에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기 일단 지청천, 조소왕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를 해버렸고, 의용대 역시 김원봉이 잘 이끄나 싶었으나 일부 세력들이 반발을 해요. 위치를 보면, 지도에 보면 의용대가 좀 남쪽에 있죠. 일본은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의용대 밑에 있는 일부 세력들이 왜 우리 남쪽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도망와 있느냐? 차라리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본하고 직접 맞서 싸우자.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의용대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조선 의용군이 만들어져요. 저곳 예난에서. 당시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원봉 두봉입니다.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선 의용군을 이끌고 합류하면서 위쪽에서 조선 독립동맹,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조선 독립동맹도. 조선 의용대에 있던 조선 의용군은 일부는 가버리고, 그럼 남아있던 조선 의용대는 어떻게 됐느냐? 다 올라간 건 아니거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합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그 김원봉은 참 한때는 민족혁명당 이런 데를 다 이끌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의용대에 자신의 남은 세력을 이끌고 저기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청천을 다시 만났을 겁니다. 지청천이 이때는 김원봉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안 맞으니까 김원봉을 떠나서 지청천이 먼저 임시정부에 가서 여기 사령관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김원봉은 그 이후에 다시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 30년, 40년대에 이 만주를 넘어서 중국 관내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보았습니다.